저희가 오늘 초대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말하자면 이 시대의 성공의 신화라고 할까요? 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좀 특별한 면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한테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비결은 무엇인지 그런 걸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출연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대 영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특별히 YTN으로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우선 경제는 어떤지 좀 나아질 것인지 요새 좀 뭐 제비 한 마리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그거 먼저 좀 한번 여쭤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소비 감소, 특히 그런 와중에 또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매우 엄청난 경쟁자의 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들이 사실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주가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서 네.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지난 몇 년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자세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경제 전망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늘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뭐 그런데도 항상 실적이 좋다면서 사장님께서는요. 상대적으로 좋은 거겠죠. 예.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애써준 덕분이고요. 네. 또 고객분들께서도 많이 지지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회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수익 구조가 다방면에 걸쳐서 가장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증권회사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는 각 분야에서 적어도 2, 3등, 잘하면 1등 이런 위치를 고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고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겸양하신 말씀일 것 같고요. 9년 연속 하시고 계속 48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CEO를 증권업계에서 하시고 뭔가 좀 특별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게 어떤 건지, 그 CEO의 리더십이 어떤 건지 그걸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리더십의 요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믿게 따라오게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앞장서는 그런 것들이 전제됐을 때 조직이 일체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은 어떻게 솔선수범을 하십니까? 일단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제 책임이고 잘한 일들은 전부 직원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나요? 제가 하루에 보통 4시 한 20분, 5시 20분에 일어나서요.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드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와 관련된 일에 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건 아닐 텐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입니다. 가족들께서는 좀 불만이 없습니까, 그러면?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지원을 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까? 아니면 좀 더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써달라고 하십니까? 계속 격려를 해주는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아내가 제 건강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요리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요리하시는 게 뭐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요리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사실 제가 요리를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은 90년대 제 영국에서 한 7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하셨던데요. 제 30대 대부분을 거기서 보냈는데요. 그때 주말마다 이제 집에서 요리를 좀 했었습니다. 소위 집밥 요리를 했었는데
요리를 해보니까 이게 이 요리라는 게 가장 창조적인 예술 행위다.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행위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인생의 취미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서울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바빠지다 보니까 요리할 시간이 사실 없어졌는데요. 네. 제가 은퇴 후의 꿈이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예. 거기다 이제 지인들을 초대해서 제가 직접 요리해서 같이 먹고 이렇게 서로 즐기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은 요리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리도 보니까 제대로 된 요리들인 것 같은데 예. 사진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예, 제가 저거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네. 요리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예. 이태리 요리 학원에서 하루에 3시간씩 20회에 걸쳐서 60시간 한 40개 정도의 요리를 배웠는데요. 예.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요리 사진과 아마 그 사진들일 텐데요. 그러면서 이태리 요리를 배웠는데 그 이유는 한식은 사실 손도 많이 가고 설거지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태리 요리는 다들 좋아하시는 데다가 한 두세 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태리 요리부터 배워보자 해서 배우게 된 거죠. 네. 뭐든지 하면 끝장을 보시는 성격이시군요.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깡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뭐 바퀴벌레 튀김도 영업하시느라고 해외에서 드셨다고 하고 젊은이 애들한테도 깡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일단 근성과 끈기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예. 특히 저희 증권업에 있어서는 그게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을 닥쳐서든지 그 상황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바퀴벌레 얘기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상해로 이제 홍콩에 있는 고객들을 초대를 해서 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다 끝나고 가는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차가 너무너무 막혀서 원래 가려던 좋은 식당을 못 가고 그냥 근처에 허름한 식당을 갔는데 예. 제가 이제 중국말을 못해서 안내해 주신 분한테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요리를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예. 첫 번째 나온 요리가 이런 대접에 이만한 크기의 벌레 튀긴 게 수북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다들 놀랐고 저도 놀랐는데 네. 이거를 제가 먹지 않으면은 그날 만찬은 그냥 그걸로 덮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게 좋아하시던가요, 그분들도? 제가 먹으니까 예. 그분들도 마지못해 한두 개 입에 이렇게 넣다가 다음 음식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얼른 내려놓고 다음 음식을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음식들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았지만 네. 벌레 튀긴 것보다는 나니까 네. 그 다음부터 잘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도 잘 풀렸습니까, 그 다음에? 예, 아주 훌륭한 고객들이 되셨습니다. 예. 그분들이. 소주도 3병 정도 드신다고요? 그건 뭐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전투적으로 웬만치면 드시는 거. 먹습니다. 일 때문에 드시는 거 아닙니까? 일 때문에도 마시고요.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좋아하시기도 하시는군요. 그런 자세로 해야만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자세로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정도의 근성과 예. 그 다음에 용기, 배짱 이 정도는 있어야지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들려주곤 합니다. 네. 갑을병정 중에 의정도가 아니라 젊은이는 정이 돼야 된다. 갑을병정에서 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한테. 예.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이제 성공하신 분이고 그리고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또 잘하셨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희생만 너네 열심히 하면 언젠간 잘 될 수 있어라는 막연한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갑을병정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증권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증권업계에 입문을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둘러봐도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때 하나 없는 정말 항상 머리 숙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업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평생 내가 이렇게 을로, 병으로, 정으로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사실 나이 들어서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데 갑이 됐다 을이 되고 그럴 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젊었을 때부터 병정의 자세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인생이 잘 풀리면 더 좋고 예. 잘 안 풀리더라도 더 나빠질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게 인생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대하면은 잘 풀릴 거라는 생각에서 예. 학생들에게 제가 충고해 주는 말입니다. 예. 아까 1990년대 그 대우증권에서 런던에 나와 계실 때 9년 동안 런던에 계실 때 7년 7년 동안 그때가 제일 그 인생에서 제일 빛나던 시기였다고 사장하실 때보다라고 말씀하셨던데 그때도 쉽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그런 정의 자세로 살았던 때였다면서요. 제가 92년 초에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요. 예. 그때가 92년 1월 3일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외국 투자가들에 처음 개방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 주요 미션이 영국이나 유럽의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한국 주식 세일즈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낯선 땅에 동양의 이방인이 와서 그 유럽의 투자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겠죠. 일단 접촉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소위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걸 겪고 극복하고 하는 과정이 제가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예. 그다음에 넓은 시장, 큰 시장에서 그때 보고 들은 것들이 예.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실무자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바로바로 숫자로 결과로 바로바로 나오니까 네네. 굉장히 보람도 많았고요. 예. 그래서 그때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뭐 어떤 날은 한국 주식 거래량의 5%가 그 당시에 그 유 사장님을 통해서 중개가 됐었다고 할 정도로 뭐 전설적이었다는데 그러면요 처음에 가셨을 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영국인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도대체 어떻게 그 맨땅에 말씀하시는 헤딩을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에서 예. 이제 저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위 경쟁자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더니 항상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내가 지금 당장 당신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니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접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고객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뭘 가장 필요로 할까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 답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예, 예. 외국 투자가들이 어느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장이 개방돼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그 나라의 법과 제도, 회계 기준입니다. 기업 회계 기준. 기업 회계 기준을 알아야만 그 나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주가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이 그때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미국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중요한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런 거를 영문으로 비교 분석해 놓은 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입수를 해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끊으려는 고객한테 나한테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예.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였는데 예. 아무도 그런 거 있다는 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손쉽게 고객들을 접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좋은 고객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증권업계 입문해서 신입사원 시절에 뭐 30년 계획, 30년 후에 내가 그 사장이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서요? 제가 88년 가을에 이제 증권업계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내가 원하던 이 한국 자본시장에 이제 몸을 디뎠으니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CEO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국제금융시장 어딜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회사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해봐야 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면은 CEO가 될 때까지 최단 코스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30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3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후에는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고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어야 되고 1년 후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예.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는 뭘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같이 세워지는 겁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실천할 과제들을 도출해내야 되겠죠. 예, 과제들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까지 해야 될 것들, 1년 안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사실 그 계획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나마 그런 계획을 갖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과 그런 장기적인 계획조차 없는 사람하고는 5년, 10년이 지나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프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장기 계획. 예.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다 입사하면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하고요. 예. 학생들에게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많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나요? 젊은이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시도해보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계획은 잘 세우거든요. 연간 계획도 세우고. 근데 그 이행률이 이제 얼마나 되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이행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워만 놓고 예. 말씀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변형시켜 가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져보는 거.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놓고 한번 원인을 비교해 분석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30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제로는 몇 년 만에 CEO가 되신 거죠? 정확하게 18년 4개월 걸렸습니다. 8년. 엄청나게 단축하셨군요. 12년 단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시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그 마음이 정말 성취감이 있던가요? 아니면 좀 허무해지던가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EO가 되겠다는 건 단지 CEO가 되는 걸 떠나서 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국제금융시장 어디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9년 넘는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면서도 힘든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의 그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쉼없이 이렇게 달려가시는데 그래서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 가고 계신데 정말 행복한 걸까? 그리고 정말 만족하면서 사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동적입니다. 정말요.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저는 정말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빼고는요. 뭔가요? 제가 딸 하나 있는데요. 예. 애 하나 낳고 만 거 말고는 후회가 없습니다. 딸아이한테 미안해서요. 예. 동생을 못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 따님이 그 아버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해서 그 길을 또 선택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IB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은 시원하게. 최근에 예.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다시 금융계로 되돌아오지 않으면은 아마 계속 금융을 부녀가 같이 하는 것은 앞으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따님이 아버님을 존경하나요? 그거는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처음에 선택했었던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보고 이제 본인이 느낀 것들이 있어서 예. 제 영향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이 길을 같이 택했던 것 같은데 크게 재미가 있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예. 회사를 옮긴 거 보니까. 네. 예, 뭐 크게 보면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요리 말씀하시면서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의 원천은 사람과 창의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직원들 보면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게 정말 어느 정도 진심일까? 진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불쑥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 유 사장은 요즘 어떤 때 제일 행복합니까? 근데 정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답이 탁 나올 때가 제가 주변의 후배들이나 이런 직원들을 제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는 답을 하고 저 스스로도 놀랐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진심으로 정말 고맙고 또 사랑스럽고 제가 조금이라도 저들을 잘 이끌어서 같이 협력해서 저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배 직원들, 부하 직원들도 사장님한테 그런 마음일까요? 정말 고마워하고
따르고 그런가요? 그거는 뭐 그 속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굉장히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간부뿐만 아니라 일본 신입 직원들도 네. 편하게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뭐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네.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불편한 상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부 뭐 야구라든가 프로스포츠에도 보면 아주 큰 활약을 했었던 선수 시절의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감독이 되면 그게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따라오지 못할까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장이 워낙 일을 잘하시고 빨리 성장해 오신 분이니까 일 잘하는 후배들은 예쁘시겠지만 일 못하는 후배나 부하 직원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좀 덜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뭐 성과가 못 따라오는 직원들, 노력하지 않는 직원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권업이라는 것은 아까 뭐 갑을병정 얘기도 했지만 네. 이 업이 본인한테 맞아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개개인의 성과, 단위 조직의 성과가 숫자로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게 증권업이고요. 거의 리얼타임으로 숫자가 나오기 그렇겠군요. 때문에 이 업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잘 가이드를 해서 네.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주는 게 도리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일단 뭐 그런 아주 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잘 이끌어주면은 또 성과들을 더 내서 좋은 직원들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장기 비전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투자은행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예.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일조를 하고 예. 적당한 시기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겠죠. 예. 네, 은퇴 후에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요리, 음식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영화를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도 좋아하고 해서 네. 여행, 요리, 음식, 영화 이거를 엮어서 뭐 취미 생활이랄까 뭔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제가 유럽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유럽 여행들을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하면 여행을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다닐까 연구를 해봤더니 유럽의 각 도시든 어디를 가면은 사실은 유명한 영화를 한두 편은 거기를 배경으로 찍었다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잘스부르크를 가기 전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고 가면은 예. 잘스부르크를 볼 때 그 기쁨이 훨씬 배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봐서 또 현지에 가서 그 지방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같이 먹어보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식도락과 함께하는 세계여행 아니면 명화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이런 책들을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라이프 플랜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써있군요, 거기에. 네. 정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예. 왜요? 아내가 반대합니다. 아, 저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많은 시간 못 쓰셨으니까 좀 그 부인을 위해서도 시간을 좀 쓰셔야 되는 거군요.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러고 싶은데 네. 제 아내가 같이 놀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이 시대의 청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